재미있는 경제 멘토링 토크쇼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서주연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의 만남. 대한민국을 이끄는 유망 스타트업 주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들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해외 진출 전략을 저희 미리 보기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차세대 글로벌 스타트업의 주인공. 오늘 만나볼 기업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을 내어 금융회사의 점포를 찾지 않아도 된다. 각종 금융거래는 물론 현금 없이도 오로지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세상. 글로벌 금융산업의 미래가 바뀌고 있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의 대혁명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수년간 방치된 계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돈을 빼가는 신종 금융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안 관리가 그동안 엉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저기 뚫리는 나의 정보. 이제 맘만 먹으면 나의 정보를 누군가가 훔쳐볼 수도 있다? 요즘에는 다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같은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안 하기에는 또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제일 걱정되긴 하죠.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제 개인정보가 뭘로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항상 내 정보가 새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그 불안감이 늘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5.2%가 최근 6개월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했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경우엔 무려 43.3%나 이용했다. 또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는 주 1에서 2회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다. 반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라는 답이 가장 높았는데 IoT라는 건 사실은 어떤 그 주인, 저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계들끼리 서로 인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개인정보라든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나의 동의 없이도 다 쉐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IoT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지금 보안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은? 우리가 흔히 유심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유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 굉장히 안전한 이런 칩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칩 안에 공인인증서를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기기보다 훨씬 인증 단계를 줄여 더 쉽고 간편하면서도 안전도는 높인 카드형 보안 토큰을 개발했다는 키페어. 사실 카드형 보안 토큰 NF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하지만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알고리즘을 저희가 정말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생소한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보안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If you got the eyes now that in today's technology that we can put in IoT. So if there was Cambrian explosion, there will be IoT explosion. 앞으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IoT 시대. 키페어의 보안 기술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네, 핀테크, 비트코인 이런 단어들 요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듣지 못했더라도 간편 결제, 모바일 뱅킹, 전자상거래 이런 단어들은 다들 아시죠? 바로 오늘 자리한 기업이 이것과 매우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키페어의 이창근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 보안 솔루션 기업 키페어 이창근입니다. 키페어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키페어는 세계 최초로 NFC 보안 토큰 카드를 만들어서 현재 국내 유수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이제 뭐 EMB 리더라든지 또는 보안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보안 토큰, 그다음 USB 또는 OTP를 한꺼번에 이 카드 한 장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인증 솔루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게 수도 있는데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네. 안전한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보안 토큰의 어떤 무거운 부분들 또는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해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는 OTP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항상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들고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카드 한 장에다가 다 넣어서 저희 이제 핸드폰에다가 NFC를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손쉽게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원카드라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 카드는 그러면 은행 가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 대부분의 주요 은행에서는 네. 이런 카드를 아주 한 2, 3천 원 정도만 주면 다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이제 OTP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카드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큰 그러네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고정된 패스워드 대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가리키는 OTP.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하지만 OTP 기기나 공인인증서의 경우 해킹에 의한 위험성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USB 같은 경우에는 MPKI 디렉토리 밑에 본인의 이름 디렉토리에 인증서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그 파일만 가져가게 되면 쉽게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안 토큰 같은 경우에는 보안 칩 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절대 그 내용이 파일 형태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안이 보장된 전용 칩 안에서 저장이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뒷면에 카드를 갖다 대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됩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원 카드. 그렇다면 어떻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작동이 되는 걸까? 바로 차세대 근거리 통신 기술 NFC가 있기에 가능하다. 무선 태그 기술 중 하나로 10cm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인 NFC.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기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끼리 연결이 되는 원리다. 더 빠르게, 더 간편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키페어의 기술력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페어의 스마트 원카드를 사용하면 이제 안전한 IC카드에 보관되면서 NFC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더불어서 사용자는 OTP를 별도로 칠 필요도 없고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가져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편리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수잖아요. 그만큼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믿고 썼던 공인인증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보안에 있어서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건 사실상 전자인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상 이제 공인인증서가 실제로는 보안 알고리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그 열쇠, 키 값을 보관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런 이제 보안 토큰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디바이스를. 네. 이제 보안 토큰이라는 거는 아주 안전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전자적으로 이제 절대로 해킹이 될 수 없는 곳에다가 발급을 하고 네. 키도 역시 이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안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카드형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사실 이제 보안 토큰이 이런 형태로 나왔었어요. 네네. 이런 형태는 이제 생긴 건 꼭 USB처럼 생겼어요. 네. 가격도 상당히 이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비쌀 수도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저희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카드 형태로 저희가 네. 이제 그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카드형이 되면 이제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저전력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제 이 카드 안에 들어있는 이제 CPU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어떻게 기술의 어떤 난제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보통 그 안에서는 전자서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연산을 합니다. 근데 그 연산 많이 필요하는 거를 동작을 무선으로 시키다 보면은 전력이 모자라서 이 칩이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특허는 그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단계를 하나 좀 나누어서 약간의 텀을 주게 되면 그 텀 동안 얘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전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인계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관련된 기존 업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키페어가 갖고 있는 보안 기술의 가장 큰 특징,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그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걸로 볼 수 그래서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많죠.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 출신들이 전부 이제 암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안을 단순하게 어떤 모듈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와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카드형,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특허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쓰지 않으면은 뭐 네. 30초에서 1분 이상의 어떤 구동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카드 썼을 때.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0.5초 안에 모든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쓸 때 바로 즉시성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네. 있겠죠. 그런 형태의 특허가 지금 한 3개 이상으로 지금 국제 특허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이 보안 알고리즘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은 금융권, 국내 은행들이 고객사겠지만 또 뭐 보안 인증 이런 것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인터넷이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네. 나의 헬스 디바이스가 나의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쉽게 3자한테 나의 동의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IoT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보안 인증 시장도 상당히 커질 거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국내 한전이라든지 그런 이제 미터기라든지 그런 등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보안 인증 솔루션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키페어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는데요. 네, 영국의 핀테크 육성 기업이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현지 엑셀러레이터기도 하죠. 엑센트리의 천재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 전문가죠. 키페어에도 투자를 하셨습니다. 마이다스 동아 인베스트먼트 김남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키페어의 기술력을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두 분 전문가의 전반적인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기 대표님. 저희는 키페어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 세 가지 핵심 기술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최초로 구현한 NFC 보안 토큰 기술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이었습니다. 네네. 세 번째로는 그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게 저전력
그 카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체였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네. 이를 토대로 회사가 제시한 2018년도 매출은 150억에 순이익 25억 원을 제시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저희는 회사 가치를 PER 20을 적용하여 500억의 가치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수의 글로벌 스타트업들 뭐 많이 봐오셨을 텐데 또 궁금한 게 우리 천재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키페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자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물론 현재 그 키페어가 국내 은행권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좀 그 챌린지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외에서는 분명히 보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생체 인증과 같은 생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문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홍채라든지 또는 정맥이라든지 이러한 보안 제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는 두 분이 좀 일치하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기술력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2007년도 이후로 모바일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금융 서비스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유럽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또는 영국의 규제라든지 그런 다양한 규제 기관의 어떤 변화와 함께 그러한 또 새로운 방식의 시장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대응 차원의 어떤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온라인상의 금융거래가 활발한 나라가 좀 드물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이 기존의 조그만 OPT 기계, 아까 OTP 기계 봤죠? 그렇고 공인인서를 외부에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별로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인식이 낮은 걸까요? 제 주변에만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은행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기는 걸로 끝이 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의 책임을 많이 묻는 그렇죠. 편인가 징벌적 보네요. 어떤 징벌적 어떤 제도라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까 보였듯이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이제 디바이스를 쓰고 있죠. 네, 네. 상당히 불편하지만 네. 은행에서는 이제 책임을 이런 걸 처에 정확하게 되는 건데 저희 나라는 지금 그냥 USB에다가 저장을 하니까 다 그냥 해킹이 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해킹이 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으로 대부분 귀결이 됩니다. 현재는. 미국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실제로 자기의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안에 네. 은행에서 복구가 되는. 그러니까 그 복구가 되는 기반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요. 은행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규제로 좀 묶여 있는데 보급이 많이 돼야지 우리 키페어 입장에서 매출이 그만큼 또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매출 부분 궁금해요. 현재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실질적인 매출은 2015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 8억, 이제 16년도에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조금은 이제 더디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권이 시장을 도입시켜 줄 때 상당한 그 기술에 대한 검증과 많은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키페어도 처음에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에 접근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네. 금연은 상당히 지연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네. 설사 이 규제가 풀어진다 하더라도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 시장의 어떤 이 장벽이죠. 네네. 저희는 그거를 이제 텃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 계약을 2년을 해서 이 인증 솔루션을 이제 납품을 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연결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나머지 경쟁하는 그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은행들이 그걸 또다시 예를 들어서 키페어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걸 쓸 수 있다,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네네. 좀 뿌리 깊게 있는 것 같고요. 경쟁사하고 같은 건 안 쓰겠다,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약간 있나 그런 보네요. 것도 네.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유럽 시장, 이제 지금 현재 핀텍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런던에 한번 진출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안이나 인증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는 추세다 보니까 해외 진출, 지금 뭐 얘기 나왔지만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데요. 현재 키페어의 해외 진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국내 은행의 유수의 국내 은행들한테 저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현재는 뭐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 지금 뭐 HSBC라든가 바클레이라든지 그런 은행과의 지금 마케팅 접촉을 현재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에 좋은 뭐 낭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텐데 뭐 아까 여기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건 제도권 이제 금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제도권 금융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죠. 네. 가상화폐 뭐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보안입니다. 근데 그 보안 기술이 저희가 현재 뭐 공인인증이라든지 그런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커진다라는 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쟁사들이나 기술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키페어에게 최근에 이제 변화되는 현상은 기회이자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 요인을 잘 분석하고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결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해외로 진출을 하셨을 때는 이 IR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IR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특히 영문 이 자료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많은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payments, mobile SMS, OTP, other things to verify. 이런 IoT 쪽의 보안, 특히 핀테크, 그리고 요즘 많이 서두르고 있는 블록체인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키페어가 영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2020년경에는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원 가까이가 IoT 시장 크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제 우리 전 세계 IoT로 연결된 사물의 개수가 현재 한 20억 개 정도 수준인데 이게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 200억 개, 많이는 500억 개까지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띵들이 서로 사물이 연결될 때마다 필요한 보안 기술을 바로 키페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00억 개의 연결된 띵 중에서 몇 개를 잡느냐, 이것이 사실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5년 이제 된 회사입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이제 완전 소년병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이제 네트워킹, 인맥 네트워킹이라든지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키페어가 단독적으로 해외 진출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기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들, 아까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그 독자적인, 그러니까 그 발을 맞췄듯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 회사들과 동반 진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해외에서도 좀 더 손쉽게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저는 덤으로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와 본인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의 은행을 끼고 나가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국에서 성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를 한국에서 누리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꼭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아니어도 방법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전문가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인연으로 또 좋은 조언들 많이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창근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포부한 말씀,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서비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뭐 HSBC나 뭐 바클레이라든지 그런 유수의 금융기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는 게 저희 포부입니다. 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정말 뭐 글로벌 코리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핀테크 보아하는 키페어 화이팅! 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저희 미리 보기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업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